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송지현이랑 다음 주에 뭐 하자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데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 변화가 생겨 그 팀에. 그러네요. 예, 진짜. 예, 우리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내셔널리그 예. 중부지구 자체가 지금 워낙 네. 움직임이 없긴 했는데 네. 세인트루이스는 너무 안 움직인다. 선수 영입도 거의 없고 네. 정말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빈자리는 보이는데 네. 예, 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했는데 오늘이죠. 네. 체에서 그 보도에 의하면 애덤 웨인라이트랑 1년에 800만 불 네.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아요. 웨인라이트 선수가 추인 선수가 나이가 한 살 많아요. 네, 많은데 이 선수 뭐 작년에 보여준 기량은 난 아직 통할 수 있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리고 7이닝입니다만은 완투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선발 로테이션에서 다코타 허슨 선수가 타미 전수를 했기 때문에 올해 복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뭐 아까 정말 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움직임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중부지구 팀들이 다 그래요. 네. 그리고 트레이드만 왜 하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세인트루이스는 아시다시피 허튼 돈을 잘 안 쓰는 구단으로 유명합니다. 투자를 할 때도 몇 번씩 고려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가 약간 하향세 느낌이에요. 성적상으로 보면은 올해는 조금 이 지구는 쉬어가는가 보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선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애덤 웨인라이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지명을 받았었죠. 그러다 2003년 마이너리그 시절에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로 이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빅리그에 이제 데뷔를 하면서 지금까지 카디널스 유니폼은 16시즌. 16시즌 동안에 카디널스 유니폼만 입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사실 투수가 지금 81년생이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활약을 펼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019년도에 1년 계약했잖아, 200만 달러에. 2020 시즌 앞두고서 1년에 또 1년 계약을 했는데 500만 불 플러스 인센티브 500만 불이었었어요. 3년 연속 지금 단기 계약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웨인라이트 선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나라 FA 선수들이 그 나이대에 거의 이제 30대 중반 이후에 나이대의 선수들이 구단과 계약을 할 때 사실 항상 생각하는 게 계약 기간 아니면 연봉이잖아요. 액수잖아요. 당연하죠. 단기 계약은 사실 최근 저는 김태균 선수 외에는 생각이 사실 잘 안 나요. 1년에 10억. 쉽지 않죠. 딱 이렇게 했잖아요. 웨인라이트 선수한테 제가 작년 스프링 캠프 때 만나서 인터뷰할 때 그거 물어봤었어요. 해마다 단기 계약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느냐라고 했더니 아니다. 부담 없이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이 없다는 거는 내가 정말 올 곳이 한 시즌 동안에 야구만 딱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때로는 구단의 입장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 정도의 위치에 있는 선수라면. 내 욕심만 부리지 그건 정말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그동안 한 게 있고 선수 입장 되게 섭섭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뭐 이건 누가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의 선택일 따름입니다. 근데 웨인라이트 선수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년 계약을 지금 3번 연속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보통 보면 연봉이 점점 떨어져야 돼요. 이 선수는 오히려 거꾸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게 좀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나 좋아. 나 나이도 많고 그 대신에 뭐냐? 난 딴 팀 가서 뛰고 싶지 않아. 여기서 그냥 뼈 묻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력으로 검증 받을게. 보여주고 연봉 그 대신에 줘.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웨인라이트 선수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쌀영상 후보에 3차례 올랐다가 번번이 다 물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저도 이제 그 인터뷰 때 그걸 물어봤어요. 3차례 중에서 어느 때가 가장 아쉬웠냐고. 2009년에 2009년 사이영상 수상하지 못한 데 대해서 적잖이 놀랐고 솔직히 속상했다. 왜냐하면 기록이 대단합니다. 2009년에 19승 ERA 2.63, 그 다음에 233이닝, 212K. 모든 기록에서 자신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었는데 점수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때요. 그 크리스 카펜터 선수랑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 린스컨 선수한테 그게 이제 돌아갔었는데 그때 받으려면은
그때 받았어야 된다. 근데 또 더 저는 그런 게 2009년과 2010년, 2013년에 있었는데 2010년에도 그 로이 할리데이 선수를 상대로 해서 이길 가능성이 없었는데 그 당시 이 선수는 20승을 올렸고요. 로이 할리데이 선수가 21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2013년에는 이제 클레이튼 커쇼 선수 때문에 이제 안 됐던 상황이었고요. 네. 다 너무 막강해요. 막강하고 본인으로서 이제 이거는 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느 해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경쟁 선수들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시대적인 측면도 있고 정말 개인의 운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웨인 나이트 선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구속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하지만 자신은 아직 그런 틀에 자기를 넣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실력이 안 되는데 꾸역꾸역 공을 던지려고 마운드에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내 공은 여전히 타자들을 상대할 준비가 돼 있고 팀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외국인 선수들은 왜 이렇게 말을 참 멋있게 하는지. 저는 이렇습니다. 웨인 라이트 선수가 뭐 전성기 때도 뭐 98, 9마일에 그런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는 아니었어요. 물론 최고 고속 90마일 중반대까지 나왔습니다만 하지만 메이저리그 최정상급의 커브 또 그리고 이 선수는 제가 현지 월드시리즈 중계 왔을 때 그 당시에 마무리 투수로 제가 우승하는 장면도 봤었어요. 네. 그때 타미전 수술을 받고 복귀했을 때 당시에는 토니 라루사 감독, 지금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 감독으로 올해 어떤 모습 보일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분이 파격적으로 웨인 나이트 선수를 마무리 투수로 기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우승을 맛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느낀 거는 이 웨인 나이트 선수는 투사와 같았어요. 근데 선발로 나오는 지금 이 30대 후반 40살이 되는 이 시점에도 그때하고 마운드에서의 모습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언행일치가 되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선수랑 김광현 선수가 지금 함께 뛰고 있습니다. 네. 아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뭐 새로운 선수 영입도 있지만 콜튼 롱 선수가 네. 과연 세인트루이스에 재계약을 하게 될까? 이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콜튼 롱 선수가 이루수로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고 맞아요. 수비에서도 뭐 골드글러브 수상자이기 받았었죠.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네. 콜튼 선수와의 재계약은 어떻게 보십니까? 팀에서는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지난번 포스트 시즌에서도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게 너무 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삐끗삐끗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이 탐 에드먼 선수가 3루도 보고 2루도 보고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쪽에서 에드먼 선수를 그냥 2루의 붙박이로 가져가고 그렇게 되면 또 하나 문제가 뭐냐? 맥 카펜터를 3루로 돌려야 되는데 카펜터 선수는 내야 어디를 갖다 놔도 수비 못합니다. 그게 참 이 선수의 큰 단점이에요. 게다가 최근에 방망이도 잘 못 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어쨌든 1루수 같은 경우는 이제 폴 골드슈미트 선수가 있기 때문에 카펜터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카펜터가 살아남으려면 결국 또 3루에서 버텨야 되는데 이 선수도 적지 않은 나이, 30대 중반의 나이기 때문에 그 나이에 이 선수가 갑자기 수비가 좋아진다? 이럴 가능성이 사실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걸 감안하면은 콜트넘을 잡는 게 사실은 상당히 좋기는 해요. 그렇다고 이 선수가 아주 엄청난 높은 연봉을 받기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선수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에 그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엄청 칭찬을 하면서 과연 이제 트레버 바워를 데려오면서 원투펀치를 만들어 놓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있었죠. 최근에 이제 마크 샤파이로 사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제 큰 움직임은 거의 끝났다. 네. 우리 팀은. 그리고 오늘 또 발표가 됐죠. 뉴욕 매치에 스티븐 마츠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저는 토론토 팬들은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이 스티븐 마츠 선수가 뭐 성적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전형적으로 본인의 잠재력에 제가 볼 땐 지금까지 발휘한 게 한 50%밖에 안 되는 선수예요. 2019년과 2020년에 그 성적 편차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성적의 기복도 심한데 잘 다쳐요. 잘 아프기까지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쉬운 게 물론 이제 조지 스프링어 선수를 데려오면서 드디어 토론토가 움직였다고 했는데 저희가 줄기차게 주장한 거는 유현진 선수를 조금 부담을 덜어줄 좀 확실한 2선발을 원했는데 저는 이 선수가 데뷔할 때부터 눈길 끌었고 구위도 받쳐주고 좋은 선수입니다. 매치의 그 영건줄 중에 한 명으로서 인정을 받던 선수인데 드디어 뉴욕 매치가 포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 선수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뉴욕이에요. 예. 근데 이 선수를 보냈다는 거는 어쨌든 매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손 놀래. 그러니까 손절한 거란 말이죠. 아직까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선발 로테이션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까 보장된 선수가 유현진 선수 말고 이름값은 좀 채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선수들. 그렇기 때문에 토론토가 상당히 전력이 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선발 로테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이 팀이 정말 어떻게 뭐 아니면 도 약간 이런 양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또 한간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죠. 네. 토론토가 바워를 포기하면서 네. 이전에는 양키스와 대적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끝난 거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제 구단은 당연히 좋은 선수 많이 영입하고 싶겠죠. 그럼요. 예, 실타인이 두둑하다면. 그럼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고 네. 스프링거 선수가 워낙 또 거액의 FA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토론토도 아마 계산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젊은 선수들이 야수들 중에서는 뭐 너무 좋은 선수들이 있고 뭐 네이피어슨 같이 향후에 에이스로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시간이 필요한 선수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들이 이제 내야의 그 2세 3인방 같은 경우는 충분히 3년 차에 접어들고 뭔가 더 이제 폭발력이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고 또 이제 예이츠 커비 선수를 데려와서 뭐 마무리 투수도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만약에 정상적으로 162경기 시즌으로 가버리게 됐잖아요. 불펜도 물론 두터워야겠습니다만 선발 투수의 이닝 소화 능력, 특히 이제 만약에 이게 시기대로 좀 늦게 개막을 하거나 조금 밀려 올라가서 후반기에 또 7이닝 더블헤더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가게 되면은 선발 투수들이 그러니까 실탄이 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정말 하나같이 뭐 피어스 선수도 마치 선수도 절대 아프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이제 2선발로 지금 얘기된 게 로비 레이 선수인데 이 선수가 정말 이 구위와 컨트롤이 따로 노는 선수이기 때문에 좋을 때하고 안 좋을 때 보면 딴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다 정말 잘 유기적으로 돌아가 줘야지 토론토가 작년에 그 올라갔던 포스트 시즌 아쉽게 첫 번째 라운드 탈락했습니다만 그거를 딛고 더 높은 도약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토론토는 선발 투수 쪽에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또 하나는 궁금증이 이제 마커스 세미안 선수 2루수로 영입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미안 선수는 유격수로 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인데 지금 그 토론토의 유격수에는 보비세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 선수를 2루수로 활용한다는 보관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시미안 선수는 어떻게 보면 빌리빈 그 부사장의 그 보는 눈에 한번 놀랐었는데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처음에 이 선수를 트레이드에서 데려와서 유격수 썼을 때 이 선수는 정말 이 메이저리그 선수 맞아? 수비에 있어서 이런 구멍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실 그 론 워싱턴 수비 코치가 정말로 신경도 많이 쓰면서 이전 테사스 감독이셨죠? 그렇죠. 네. 이분이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이 선수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준급의 수비를 자랑합니다. 근데 이제 젊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 선수 저는 3루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이제 비지오 선수를 3루로 돌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늘 이런 주의는 있어요. 비지오 선수가 2루를 봤을 때 괜찮습니다. 수비 능력이. 괜찮은 선수면은 그냥 이 선수를 2루에 주고 그냥 정착을 시켜놓고 그리고 차라리 시미언 선수를 같은 내야. 왜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1, 2루하고 3루수 유격수는 이 움직이는 방향이 약간 반대로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도 마음이 사실 같은 쪽의 내야에 머물기를. 유격수가 익숙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도 어깨도 받쳐주니까 물론 뭐 팀에서 더 잘 전문적으로 알겠지만. 판단하겠지만은 뭐 저는 뭐 이건 바뀔 수 있어요. 시즌 들어가서 바뀔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미언 선수도 한 방에 있는 선수고 사실 토론토가 작년에 수비 참 아쉬웠잖아요. 아쉬운 부분 많았었는데 좀 내야 수비도 강화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샤파이로 사장이 나름대로는 좀 자신을 보이면서 이제 우리가 뭐 큰 움직임을 끝났다고 얘기하는 게 좀 그런 믿음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프로그램 진행할 때마다 마지막에 항상 하는 MLB 인물 열전 코너입니다. 오늘은 LA 에인절스의 마이크 트라우트 선수에 대해서 송재호 의원이 적극 추천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좋아했던 행크 아론 씨가 이제 타결했는데 뭐 그동안 언론도 많이 나와갔고
제가 되도록이면 현역 선수와 또는 전설적인 선수들을 이렇게 좀 번갈아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트라우스 선수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현역 최고의 선수입니다. 물론 무키 배츠 같은 좋은 선수도 있고 이렇게 파이브틀 흔히 갖췄다는 선수들이 많긴 한데 트라우스 선수는 뭐 선수들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최고의 선수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선수가 워낙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하다 보니까 올해가 11년 차인데 이제 30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을 뛰었어요, 벌써.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MVP 3번 받았어요. 9년 연속 MVP 후보로서 이 투표를 받아갔습니다. 받아갔는데 거기서 최하위가 뭐냐? 작년입니다. 그게 5위였어요. 최하위가. 그러니까 MVP 3번 받고 2등도 2번 하고 못하면 4등, 5등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데뷔했던 첫 해, 그 해를 제외하고는 이 선수는 늘 MVP급의 활약을 했다는 거죠. 팬들이 현지에서도 성토하는 거는 이 선수의 재능을 엔젤스가 소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아쉽다. 예. 우승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선수 최고의 선수를 데리고 있는데 이 선수가 포스트 시즌 딱 한 해 뛰었죠. 2014년도 또 그해 하필이면은 첫 번째 상대 디비전 시리즈에서 캔자스시티 로열스를 그때는 캔자스시티가 상당히 막강했었잖아요. 물론 그때 우승까지는 못했습니다만은 3연패를 당하면서 또 트라우스 선수도 부진했어요. 홈런 하나 쳤는데 그게 그 3경기에서 친 유일한 안타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아쉽겠죠. 이제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선수의 개인적인 영예는 뭐 누릴 수밖에 없어요. 요즘 뭐 많이 중요시긴 WAR 수치 현역 10년 뛰었는데 벌써 전체 2위입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역대를 따져도 81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선수가 5, 6년 정도 자기의 기량을 유지하게 된다면은 이 선수는 뭐 하나 아쉬울 게 없는 선수가 될 거예요. 이 선수는 우승 반지는 고사하고 포스트 시즌 무대조차 못 나가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현지에서 아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선수입니다. 네, 마이크 트라우스 선수가 굉장히 완벽하지만 이런 우승에 대한 아쉬움도 있긴 한데요. 또 하나는 한국 팬들이 많이 기억하는 건 유현진 선수 상대로 해서 아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 보니까 10타수 무안타 4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가 또 기억나는 게 2019년도에 유현진 선수가 이제 올스타에 뽑혔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선수들 이렇게 앉혀놓고 기자들 돌면서 인터뷰하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미디어 데이죠. 그게 결국은 마이크 트라우스 선수한테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선수들도 알아요. 한국 기자가 오면은 뭘 물어볼지. 왜냐하면 또 유현진 선수 당시에 선발로 예정이 돼 있었던 상황이어서 질문이 안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죠. 내일 그 선발로 유현진 선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상대할 것 같냐 했더니 자기는 다른 건 없고 그냥 안타 하나만 쳤으면 좋겠다. 잘 맞았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 안 되더라고요. 유현진 선수가 이번에 한국 들어와가지고 MBC 스포츠 플러스에 김광현 선수랑 같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죠. 일단 좀 뭔가 상대성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김광현 선수가 만약에 마이크 트라우스 선수를 상대한다면 낮게 던지라고. 그 트라우스 선수의 그 단점? 못 치는 그 코스가 있잖아요. 하이 패스트볼. 그쵸. 네. 유현진 선수는 그걸 알대. 거기에다만 던진대요. 근데 이거는 알고도 못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유현진 선수는 컨트롤의 정말 대명사 같은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던질 수 있는 거지. 뭐 유현진 선수가 아시다시피 무슨 160km의 공을 던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의 약점인 스팟에 얼마나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거기 던지려다가 공이 하나 두 개 빠진다. 그러면 큰 거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현진 선수는 그렇게 하고 또 유현진 선수는 뭐 아시다시피 체인지업이 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하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선수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수한테만 말려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수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아무래도 놀란 아레나도 선수한테 안 되는 것처럼.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반대 상황이긴 한데 그렇긴 하죠. 예.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지금 일본에서 뛰고 있는 제리 센즈 선수 있잖아요. 제리 선수의 외모가 마이크 트라우스 선수랑 약간 비슷해요. 약간 좀 그 얘기를 했더니 센즈 선수가 뭐라 했냐면 나도 그 얘기 들었다. 근데 통장도 좀 비슷했으면 좋겠다고. 너무 심한 말은 아닙니까?
아니 물론 사람이 꿈은 뭐 자유고 다 꿀 그러니까 수 있는데 그런 네. 농담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샌즈 선수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2021 시즌 메이저리그가 곧 개막은 아니지만 아직은 스프링 캠프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물론 KBO 리그도 2월 1일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지만요. 예,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다음 주엔 더 뜨끈뜨끈한 소식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미 송재우의 MLB 티키타카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송재우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